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라는 자리 앞에서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함께 있으면 어딘가 숨이 막히고 웃어야 할 타이밍에도 자연스럽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그 감정 말입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도 누군가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결혼식 날을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가족이 되었는데 명절에 마주 앉으면 어색하고 전화 한 통에도 긴장이 되고 사소한 대화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이 감정은 며느리나 사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비슷한 불편함을 안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름 대신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규칙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편함의 뿌리를 세 가지 핵심 갈등을 통해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역할 강요와 경계의 모호함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한 사람의 이름은 잠시 뒤로 밀려나고 며느리 또는 사위라는 타이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에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역할이 따라붙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온 가족의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다음 끼니를 준비합니다. 거실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며느리에게 그 자리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갓집에 가면 크고 작은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맡겨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가 전해져 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가족이니까 거절하면 안 되는 것, 가족이니까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이 말 앞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내면 가족의 도리를 모른다는 평가가 돌아오고 자신만의 방식을 제안하면 건방지다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계선이 필요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의 공간, 시간, 의견, 감정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범당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불쑥 찾아오는 방문, 허락 없이 열리는 방문, 묻지 않고 정해지는 일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처럼 느끼게 됩니다. 돌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이에 둔 미묘한 권력 관계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불편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원래 가족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요리에 대해 한마디를 합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맛을 좋아하는데 라는 말이 건네집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배우자는 웃어넘기거나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합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식탁에서 혼자가 됩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장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을 때 아내가 엄마 말이 맞지 하고 동조하는 순간 사위는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에 배우자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장면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깊은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하나의 독립된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라는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으면 배우자는 그 팀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명확하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배우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고 딸인 배우자가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 정도도 못 참아 하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주어야 할 사람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부부 사이로 원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 손을 서서히 갈라놓는 모습, 이것이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긴 침묵입니다. 시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안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며느리는 최신 육아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다 잘 컸다며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이유식 하나, 재우는 방법 하나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유식 옆에 시어머니가 아이 입에 과자를 넣어주는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지만 부모 세대는 집은 이렇게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 이만큼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기준을 내려보냅니다. 개인의 여가나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쉬고 싶다는 젊은 세대와 쉬는 날에 애 집에만 있느냐는 부모 세대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차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이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이 사람에게 반박하는 것 자체가 불효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사위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으로만 답답함을 쌓아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 아래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저 묻힐 뿐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둘 쌓여 벽이 되고 어느 순간 그 벽은 가족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높아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역할 강요와 경계의 모호함, 배우자를 사이에 둔 권력관계,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치면서 며느리와 사위의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성격이 모나서도 누군가의 인성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관계의 딜레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과 희생만을 강요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며느리는 지치고 사위는 멀어지고 시부모님은 서운해하고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갑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의무와 체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분명한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통역사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불편함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위에 진짜 가족다운 관계를 새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떤 가족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